굳이 이제 사이언티스트와 분류를 하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더 엔지니어링에 가깝고 이제 분석가는 사업 전략이나 운영 업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운영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도메인 지식이 업무를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획, 운영, 마케팅, CS 같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정도를 공부하고 직무 전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분석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오늘 데이터 편에서는 저희가 진짜 자주 듣는 질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에 대해 각각 채용 공고 하나씩을 가져와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예요. 원티드라는 채용 공고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를 한 개씩 가지고 왔고요. 우아한 청년들의 딜리버리 데이터 분석가 3년 이상, 현대캐피탈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를 봐주시면 됩니다. 분석가와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우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머신러닝, ML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ML 개발 위주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예은님이 소개해주신 현대캐피탈 공고를 봐도 주요 업무 첫 번째에는 현대캐피탈 앱, 웹의 자동차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AI, ML 기반 개인화 모델 개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도 AI, ML 모델 학습, AI, ML 모델 탐색 개발 및 검증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ML 엔지니어 또 ML 모델러 채용 공고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와 ML 엔지니어, ML 모델러 채용 공고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ML 관련 논문을 읽고 그대로 구현하는 일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 공고의 주요 업무 섹션에도 리서치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읽는데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현대캐피탈 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보면 석사 이상, 관련 모델 개발 경험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물론 대학원 학위가 없이도 논문을 잘 읽고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실력이고 이거를 잘 어필을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학부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대학원을 다녀야 합니다라고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붙여봤고요. 저는 회사 일 하면서 고졸인 분들도 많이 배웠고 또 작년에 저희 데이터리안 세미나에서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꼭 어디를 나오고 뭐 가방끈이 길어야만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IT 업계가 실력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학력을 보는 게 좀 제일 적은 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석사 이상 이렇게 써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좀 붙여봤습니다. 저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조건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 이렇게 뭔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지표 개발, 서비스 분석, 그리고 A/B 테스트 결과 분석 같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나 시각화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굳이 이제 사이언티스트와 분류를 하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더 엔지니어링에 가깝고 이제 분석가는 사업 전략이나 운영 업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운영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도메인 지식이 업무를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획, 운영, 마케팅, CS 같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정도를 공부하고 직무 전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분석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역할이 크게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애널리시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해가 쉬울까 싶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랑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는 곳도 있는데 혹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비즈니스 분석가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역할이고 프로덕트 분석가는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즉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이 일하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덕트 분석가는 이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의 유저와 가까이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분석과 프로덕트 분석을 모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전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그 예은님이 소개해 주셨던 우아한 청년들의 그 딜리버리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공고의 포지션 상세라는 섹션을 보시면 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되면 라이더 운영센터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그 라이더 운영센터는 배달의 민족의 맛집 음식부터 배민 비마트, 배민 스토어 상품의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비즈니스 분석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아한 청년들 공고의 주요 업무 섹션을 보면 딜리버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전 개선 방안 도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라이더 운영센터라는 그 조직에서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랑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공고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버킷플레이스 공고에는 비즈니스 KPI 분석, 전사 사업부 레벨 지표 관리 및 도식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회사 전체 차원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뭐 재무적인 정보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버킷플레이스 채용 공고에서 우대사항 섹션을 보시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관리회계나 원가회계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신 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도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는 매출액, 판매이익, 영업이익 이런 금액 지표를 되게 상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관리회계, 원가회계 같은 회계 지식, 재무 지식이 있으면 분석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 회사에서 이제 회계팀 분들이랑 대시보드 작업을 같이 했을 때가 있는데 제가 물론 이제 경영학과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시는구나 하면서 이거는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거지? 하고 찾아봤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KPI 지표들은 이제 중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버킷플레이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세팅되어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고도화시키거나 대시보드의 성능을 개선해서 이제 사업부분들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뭐 수립하고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대시보드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덕트 분석가는 보미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프로덕트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혜정님이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분석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품,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어떤 앱이나 웹 서비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 기능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분석가는 그런 프로덕트들을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개선하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달리 세우기도 합니다.
프로덕트 분석과 채용 공고의 예시는 당근의 검색팀 데이터 애널리스트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당근 내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도 검색이라는 기능을 맡아서 이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전담 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 라는 섹션에 5년 이상의 모바일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실제 제품을 개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과 제품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설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A/B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분석가 공고에 A/B 테스트, 인과 추론, 실험 설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프로덕트 분석가도 분석가니까 당연히 SQL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근의 경우에는 SQL 괄호하고 빅쿼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쿼리를 특히 잘하는 그런 분들을 분석가로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및 인사이트를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직장에서 했던 일을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프로덕트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혜정님처럼 비즈니스 분석이랑 프로덕트 분석을 같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그 롤에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서 프로덕트 분석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비즈니스 분석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분석가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제품을 만들 때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이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반응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제품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들을 데이터로 확인해봐야 할지 그 데이터가 저조하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도 찾고 그 지표를 어떻게 높이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을 맡을 때에는 이 제품이 지금까지는 잘 사용이 되고 있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프로덕트 분석을 할 때 A/B 테스트가 거의 약간 필수처럼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A/B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이 기능을 바꾼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도 이제 이거 해보면 좋겠구나 아니면 다음에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회사 분석가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프로덕트 분석할 때 A/B 테스트 분석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A/B 테스트가 요즘 채용 공고에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를 진행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비즈니스 분석가랑 프로덕트 분석가가 약간 얘기하신 것처럼 하는 역할도 다른데 어디는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비즈니스 분석가는 좀 더 CEO 스태프 느낌으로다가 그 C레벨 분들이랑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뽑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덕트 분석가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개발팀, 이런 마케팅팀 이런 진짜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서랑 가까이 붙어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 내용도 다르지만 약간 협업하는 사람들의 풀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의 전체적인 일이나 역할을 살펴봤는데 채용 공고에 여러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맞는 채용 공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분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그래서 직무에 대한 업계 스탠다드가 별로 없다. 이제 뽑는 사람들도 구분을 정확하게 뽑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신 저희 수강생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꿀팁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채용 공고를 검색할 때 데이터 분석가라고 검색을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라고만 검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라고만 검색을 하면 데이터랑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채용 공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채용 공고에 올라온 이름은 다른 직무인데 결국은 분석가랑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너무 채용 공고가 없고 나는 좀 더 다양한 직무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용 플랫폼에서 데이터라고만 쳐서 한번 채용 공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인터뷰하실 때 그 수강생분께서 원래 본인은 데이터 분석가 공고에 지원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몇 개월 먼저 그로스 마케팅 팀에 DA로 입사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원래 그분이 처음 직무 제안을 받았을 때도 약간 마케팅을 보조하는 느낌이 드는 직무 이름이셨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력서에 쓸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에 얘기해서 DA로 무조건 변경을 해달라. 다른 회사에서 DA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업무지 않느냐 해서 바꾸셨고 저 들어올 때도 원래 약간 운영기획 매니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고를 내려고 하셨는데 이 업무 무조건 DA가 하는 업무다. 그래서 직무 DA로 수정해 주셔야 한다 해서 DA 공고로 저한테 내려주신 거였거든요. IT 업계는 좀 이렇게 유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이거 사실 데이터 분석가 같은데 분석가라고 이름을 붙여줘라라고 하면은 분석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넓게 채용 공고를 많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프로젝트 피드백 해드리다가 그분도 데이터 분석가로 이제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케팅 인턴을 뽑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무더래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왜 CRM이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고객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 분석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마케팅 인턴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기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분석가의 차이점이 대체 뭔가, 뭐가 다른 건가, 저도 취준할 때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준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정보의 공유가 여전히 참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애초에 데이터리안이라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할 때 업계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된다,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걸 좀 해소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데이터 편 내용이 그 정보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데이터리안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에서 만나요.